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2022년이 시작이 됐죠. 어제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인데 새해부터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 있는 매매 잘 완성하셔가지고 2022년도 좋은 수익 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개 카톡방에서 지금 여기 현우님께서 대표님 대한전선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뭐 제가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음에 대한 질문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볼게요. 대한전선을 이 월봉이죠. 월봉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계속 누운 형태가 되어 있는 시간이 이때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계속 내리던 그림이 보이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고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누가 자꾸 싸게라도 팔았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지지를 했다가 올라오다 또 저항으로 만들어진 자리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만 알 수 있죠. 그죠? 지지였다가 저항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여기는 잠깐 이렇게 지지를 한 적이 있었죠. 이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밀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최근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지와 저항 자리죠. 1570원과 1670원 사이.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자리가 되겠죠. 지지와 저항 이렇게. 그리고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이 대추세선도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흐름상 보게 되면 이 흐름은 좀 마지노선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1,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도 거래가 좀 있죠. 특히 좀 여기 좀 거래가 있고 그러면 위에서는 3,000원대가 이렇게 눌러서 형성이 되고 아래는 1,500원대가 이렇게 지지가 돼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대한전선의 주가는 여기 갇혀 있는 형국이겠죠. 누르는 자리 그 다음에 지지하는 자리 이렇게. 그래서 대한전선을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1,500원대가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그죠? 한 가지 좀 여기 거래가 좀 동반했었던 자리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시기에 거래가 동반돼 여기서 거래가 가격대는 이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매물의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튀어서 이게 떨어졌죠.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만한 그런 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우님께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보니까 지지할 만한 자리다. 자, 4개 내지 5개의 봉이 모이면, 4개 내지 5개의 봉이 모이면, 즉, 주봉에서, 그게 이제 월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파동을 한번 보기 위해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겨보면, 가져와 볼까요? 흐름을 가져와 보면,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1,500원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근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대추세 흐름 있죠, 이거.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저항이었던 자리, 저항이었던 가격대, 이제 내려와서 지지 가격대, 지지 가격대. 그러면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은 여기 1,500원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봉의 형태를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1,500원이 무척 중요하다 가격대.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3,000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가 일단 대한전선은 1,500원과 3,000원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500원만 깨지 않으면 이런 시도가 이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런 식의 그죠? 그 다시 매물을 이기지 못하면 떨어질 것이고 매물을 소화하면 한 번 더 도약하겠죠. 그죠? 반면에 1,500원 이탈하게 되면 대추세의 지지값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소 소강 상태가 되면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만큼 대한전선은 지금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3,000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도부터 잡는 거죠. 전체적인 가격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지금 주가의 현재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대응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월봉하고 주봉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아직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 3년 정도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일봉이 보이죠? 일봉. 여기 이제 일봉이잖아요. 같이 한번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5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대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또한 이제 거래가 좀 많은 자리가 왔어요. 최근에 그죠? 가까이서는 그게 그럴 것이 저항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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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월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일봉을 봐도 다 중요한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선 체크가 될 것 같고요. 1,500원은 지금 1,825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낮은 가격이라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이라도 소위 말해서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이라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을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가격이 아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전선 중형주죠. 거래소에 있고요. 전기전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1조 5천억짜리입니다. 그죠? 좀 덩치가 있죠. 대한전선은 뭐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나왔던 회사들은. 자, 그럼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통신용 전선 전략 케이블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다죠. 이게 나오죠?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영향을 주는데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적의 흐름이죠. 그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이익이 우상향으로 잘 진행을 되고 있냐. 실적도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뭐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 얘기는 이익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매출액 구조가 늘어나면서, 그죠? 매출액 구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이익 구조의 우상향, 이익 구조의 우상향.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함이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발맞게 성장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주의 목적도 다 기업에서 이윤 추구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얻어오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추이를 보는 거지 뭐 이걸 갖고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꾸준했는지 이걸부터 보겠습니다. 4,700억, 4,400억, 4,400억, 4,700억.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도 나름 꾸준합니다. 그죠? 매출액 구조도 꾸준하고요. 뭐 이런 모습은 괜찮은 거죠. 그죠? 꾸준합니다. 뭐 중간에 한 번 있긴 하지만요. 연간 실적 볼게요. 그에 따라서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 최근에 1조 5천억, 1조 6천억, 1조 5천억, 거의 1조 6천억 정도 보면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회사는 좀 가치는 좀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거는 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떨어졌던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코스피고 이 코스닥인데요. 그 흐름하고 비슷하게 빠졌죠. 그죠? 이 기업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대세적인 흐름의 하방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나 내용이 그다지 뭐 굉장히 나쁜 측면은 아닌데 과도하게 좀 5천원짜리가 거의 뭐 2천원까지 밀렸으니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현우님께서 말씀하시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뭐 이 말도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빠졌는지를 물었을 때는 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근데 그런 걸 묻는 것보단 흐름을 그래서 굉장히 중시 여기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자후 대규모 증자 개미들만 피 터진다. 어쩌면 참 나쁘다는 게요.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 미리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런 측면에서 밀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문제 있다보다도 그 우리가 모르는 뒷배경이 있는 이게 아마 그런 흐름일 겁니다. 유상증자. 그죠?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뭐라 그럴까요? 요동을 치기도 하고 어떤 변화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나왔던 거고 신성장 종목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내년에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 사업도 키워보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미래 신사업 적극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쭉 보면 뭐 이제 이 유상증자 나온 이 얘기는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유상증자라고 나쁜 거 아니고요. 무상증자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재적소에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그 내재적 가치를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나고 나야 알지 개미들이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즉, 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름 그냥 잘 유지를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를 따져보면 적어도 동그라미하고 세모 사이에는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 그 모멘텀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신성장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유상증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를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해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새로운 도약을 해보려고 하는 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내재적 가치 얘기 들었죠. 두 번째 모멘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을 살펴보니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뚜렷하게 중요한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대한전선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00원이 벗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대추세에 매물이 출현할 수 있으니까 소황 상태가 되면 밀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5,000원만 유지가 된다면 3,000원까지의 공간이 있으니까 우상향으로 당분간은 파동이 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1,500원 기준으로 그리고 3,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한전선은 뭐 종합주가지 흐름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니까요, 그죠? 근데 종합주가지수도 모처럼 만에 이 흐름을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죠. 다만 지금 최근에는 변동성 지수가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거리고 있다는 거죠. 얘가 좀 빠져줘야 종합주가지도 그렇고 좀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대한전선 1,500원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